Damn. How? No way. What? Are you kidding me?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2가 공개 2주째 전 세계 1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 11일 만에 1억 2,620만 시청수 기록을 경신해 넷플릭스 역대 최고 인기 시리즈 2위에 올랐는데요. 1위 기록은 당연히 오징어 게임 1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또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를 접수해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즌1의 역주행 현상도 특별합니다. 시즌2로 오징어 게임을 처음 접했던 사람들은 시즌1까지 정주행하면서 식을 줄 모르는 글로벌 신드롬을 입증해내고 있죠. 시즌1과 시즌2 정주행을 끝낸 사람들은 시즌3를 애타게 기다리면서 오징어 게임 속 게임 정복하기 같은 영상을 만들어 한국 전통 게임을 연습하며 연구하거나 드라마 속 장면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각자 감동받은 포인트를 모아 각종 밈이 쏟아져 나옵니다. 캐릭터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분석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배우들의 프로필에 깜짝 놀랍니다. 임시완이 강하늘보다 나이가 많다고? 강하늘이 34살이나 된다고? 이정재가 50대라고? 공유가 45살이라고? 탑이 37살? 현주 언니가 39살이라는 게 말이 돼? 아주 그냥 놀람과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한국 배우들의 동안을 보다가 나이를 알게 되면 미쳤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특히 외국인들은 임시완의 나이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20 years old. 20 or 21. 21. 외국인 남성들이 너무 건성으로 대답하는 건 아닐까요? 좀 더 외모에 관심이 많은 여성들의 말을 들어봅시다. He's either like 19, 21, 23. 솔직히 한국인의 시선으로 봐도 임시완은 심각하게 어려 보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인들도 외국인 나이 맞추기는 어려운 일인데요. 좀 더 어린 나이대라면 맞출 수 있을까요? 22. 16 years. 그럼 편견 없는 아이들의 시선으로는 어떨까요? 36세의 임시완을 10세에서 23세로 보다니 정말 놀라울 정도로 동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실제 나이를 듣더니 깜짝 놀라는 반응들. Damn. How? No way. What? Are you kidding me? 그런데 임시완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한국 배우들은 모두 놀랄만한 동안이라고 하는데요. 오징어 게임 2 배우들의 동안 외모가 화제가 되면서 영국 매체 더탭은 이와 관련해 오징어 게임 2 출연자의 정말 미친 나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배우들의 나이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분석했습니다. 매체는 2021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 출연진의 나이에 놀랐는데 이제 시즌2가 공개된 후에 새로운 캐릭터들의 나이를 거스르는 아름다움에 다시 한번 놀랐다고 했습니다. 매체는 33세 위아준에 대해 25살이라고 했으면 믿었을 것이다. 34세 강하늘은 심각하게 어려 보인다. 그는 20대 초반 배우들과 같이 있어도 잊을감이 없다. 36세 임시완 1988년에 태어났다는 걸 믿을 수가 없다. 라는 글을 20대 초반으로 소개할 뻔했다. 37세 최승현 어떻게 그가 30대 후반일 수 있지? 39세 박성훈 40살이다 되어간다고 장난인가? 동안 외모뿐만 아니라 분위기마저 젊어 보인다. 43세 이진욱 날렵한 턱선과 탄탄한 피부, 세련된 느낌은 그를 30대 초반처럼 보이게 한다. 45세 공유가 45살이라는 걸 알았을 때 나는 커피를 거의 뱉어낼 뻔했다. 내가 20살이나 어리지만 그는 나보다 더 어려 보인다. 꼭 피부관리 비법을 공유해야 한다. 51세 이서원 정배는 50대라기엔 너무 귀염상이다. 52세 이정재 힘든 삶을 살았을 기운과 이정재의 동안 외모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피부관리 비법을 숨겨두고 있을 게 분명하다. 54세 이병헌 50대 중반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세월을 거스르는 외모를 가지고 있다. 40대 초반이라고 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54세 최국희 54세라니 그녀의 마법은 진짜인가? 놀라운 것은 외국인들 시선으로는 배우들뿐만 아니라 한국인 전부가 그렇다고 하는데요. Yeah. It's very hard to figure out how old K-pop stars. They can look 17, but they are actually 37. For me, like women too, it's like super young, like, oh, maybe they're in university, then like they still look super young, and then all of a sudden, like, Ajima. Like a lot of Korean guys, they do look younger than they are because they take care of themselves. 한국인의 동안 비결이 어쩐지 부지런함에서 비롯됐다고 들립니다. 수면 시간이 피부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인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 58분밖에 되지 않아 OECD 회원국 평균인 8시간 27분보다 약 18%나 부족합니다. 이는 세계 권고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죠. 대신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늦게 자면서도 가장 빨리 일어나 부지런히 자기 정비를 하죠. 한국인은 아침 저녁으로 세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저녁에는 더 꼼꼼히 세수를 하죠.
샤워도 매일 하는 사람이 많으며 머리를 안 감은 날이 더 이상할 정도로 자주 감는 편입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다릅니다. 아침에 물 세안만 하거나 세수를 아예 안 하는 경우도 많은데다가 샤워 빈도도 개인차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건조한 기후 영향으로 너무 자주 씻으면 피부에 좋지 않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어 머리를 매일 감지 않는 문화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을 따라 매일 씻고 피부 미백과 보습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오징어 게임은 단순히 재미를 떠나 세계인의 문화와 생활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언어에 있어서도 더 폭넓어지고 있는데요. 극중에서 이정재가 연기하는 기훈을 형, 박성훈이 맡은 트랜스젠더 캐릭터 현주를 언니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엔 언니가 현주의 이름인 줄 알았다는 사람도 많았는데요. 이제는 형과 언니가 호칭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런 한국어는 오징어 게임의 인기를 그대로 반영해 이제 옥스퍼드 영어사전에도 공식 등록됐습니다. 최근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새로 등록된 단어들은 한국 음식이나 호칭 등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달고나의 경우 녹인 설탕에 베이킹소다를 넣어 만든 한국식 사탕으로 하트, 별 등 간단한 모양이 조각된 납작한 형태로 판매된다는 설명이 쓰여 있습니다. 또 2022년 10월 보스턴 글로브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넷플릭스는 한국의 데이트작 오징어 게임에서 달고나를 선보였다는 예문도 들어 있습니다. 형 역시 오징어 게임에서 기훈이 형, 즉 참가자들을 형이라고 부르는 한국인들의 말을 외국인들이 따라하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달고나 형 외에도 노래방, 막내 찌개떡볶이, 판소리가 새로운 단어로 옥스퍼드 사전에 포함됐습니다. 한국어 단어가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오른 것은 2021년 9월 K드라마, 한류 먹방 대박 등 26개 단어가 대거 포함된 이후 3년여 만인데요. 오징어 게임의 효과와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전 세계가 오징어 게임의 영향으로 변화되는 가운데 최근 한 장의 사진이 국내에서 큰 화제가 되며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작은 책으로 자신의 몸보다 몇 배는 커 보이는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집 앞에는 폐지가 수북히 쌓여있고 집안 곳곳 고철덩어리들이 가득해 누울 곳조차 없으며 가장 중요한 화장실이 외부 공용 화장실로 사실상 일상생활을 하기엔 매우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 노인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용감한 청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노인은 펜 대신 무거운 총을 들고 목숨 바쳐 싸우며 후유증으로 인해 건강에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한 정전 이후 안정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던 그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평생을 노력해왔고 노후 준비되지 않아 지금도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전쟁에 참여한 것을 후회하지 않으며 그의 집안 곳곳에는 참전유 공자의 상징인 태극기와 표창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기업 인프레쉬가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인데요. 이들의 행보는 시작부터 남달랐습니다. 하루 내내 참전용사와 일상을 함께하며 폐지를 줍고 식사를 함께 나누며 그의 일상을 체험했고 마지막으로 그에게 가장 필요한 도우민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지부의 참전 용사들이 모여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식비 지원까지 결정했습니다. 실제 인프레쉬는 전국 각지에서 극심한 생활고로 고통받는 참전 용사들을 위해 주거 개선, 전자제품, 식비 지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미 필리핀, 에티오피아, 태국 등 해외 참전 용사에게도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올해 콜롬비아 참전 용사 후원 계획까지 세우며 자신들이 목표한 전 세계 참전 용사 지원에 한 발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신들은 이런 한국 기업의 모습에 감격해하며 수차례 기사를 보도하였고 해외 네티즌들 역시 한국에 이런 기업이 있다는 게 부럽다며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 기업 뒤에 있는 한국인들의 행보입니다. 한국을 지켜낸 참전 용사들의 현실태를 알게 된 여러 한국인들이 인프레쉬에게 후원 창구를 문의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리고 인프레쉬는 화답하고자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자는 마음으로 Things to Remember란 주제로 후원 후드티를 선보였습니다. 화이트, 베이지, 블랙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된 후드티는 옆면에는 태극기 라벨로 포인트를 주어 한국의 미까지 세계에 알리고 있는데요. 또한 어려움을 겪는 참전 용사들에게 수익금 일부가 후원되며 기업명 대신 참여한 한국인들의 이름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따뜻한 활동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은 마음으로 동참하게 되었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큰 기적이 이어질 거라 믿습니다. 고정 댓글에 후드티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